일단 지난 시간에 그 기초 수학 관련해서 조금 했었으니까 1번하고 2번은 내가 넘어갈 건데 참고로 워크북은 내가 이따 수업 끝나고 풀이 올려줄게. 내가 그 아이패드로 내가 이게 손풀이 한 거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답 맞추면 되고 워크북하고 아무튼 교재 풀 해설지 내가 일단 올려줄 테니까 밴드 참고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1번, 2번 각자 하기 이거는 각자 해보고 그다음에 3번 이런 거 다 참고로 그 워크북이랑 이 워크북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다 기출이야. 학교가 안 적혀 있는 건 그냥 내가 안 적어 놓은 거고 그냥 다 기출이라 보면 돼. 이건 이화여대 기출이야. 응. 다 기출이니까 참고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 일단 쟤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기초 했으니까 합성함수 간단하게 지난 시간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 놓은 거야. 이렇게 요거 구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이 y는 x 이렇게 있잖아. y는 x 있으면은 그냥 막 문제 풀지 말고 이런 거 좀 써. y는 x의 특징이 뭐야? 여기 x, y 좌표가 동일하니까 b 이런 거 좀 써놓고 여기 올라가 보면 x, c니까 여기 y 얼마 여기 c 이렇게 써놓고 이런 거 체크하고 해. 올라가 보면 여기가 d 이렇게 되지. 여기 이제 e 이렇게 될 거예요. 쭉 따라 보면 이렇게. 저거 좀 체크하고 해. 저렇게 하고. 그럼 이제 FD 구하는 거니까 FD를 구한다 그러면은 F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FD는 얼마야? C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요만큼이 C가 되고 그다음에 FC를 또 구하는 거지. FC는 그대로 따라가 보면 B가 되고 그지? B. 그래서 요만큼이 B가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 B 구하는 거지. G, B. 그래서 여기다가 B 집어넣어 가지고 해보면 얼마 나와? 알파벳 2 나오나? 2 나와서 그래서 쭉 그래프 따라가면서 하면 되니까 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넘어갈게. 안 되면 물어보고 넘어가서 4번. 4번은 4번하고 이제 5번 이런 거 뒤에 문제 하면서 이제 기초 수학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다 정리해 줄 거니까 그때그때 하면 된다.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그래서 일단 봐봐. F에 G, X 이렇게 놓고 3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같은 거지. 같은 거고 합성함수 준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x를 다 찾아서 더하래. 여기 들어가는 x. 그러면은 뭐 푸는 방법은 많겠지만은 그냥 합성을 정말 해볼까? gx를 f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f가 지금 뭐야? f가 2하고 여기 x를 그냥 내가 좀 유치하지만 네모라고 놓을게. 요 지금 2x 빼기 3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f에 여기 네모 자리지. 네모가 x인데 요 자리에다가 지금 gx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x 자리에 gx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그냥 직접 구할게. 2에다가 그럼 gx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3. 그냥 난 이렇게 구한 거야. 그냥 합성함수를. 그러면 계산 정리해 보면은 뭐 4. 여기서 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를 구했고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3이 되게 하는 x를 다 찾아서 더하자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려면 방정식의 형태라는 건 한쪽이 0이면 돼 0. 3 넘겨서 마이너스 4는 빵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로 약분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중학교 인수분해 정도는 얘기는 안 할게. 중학교 때 우리 인수분해 하잖아. 그 인수분해 이용해서 x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이 여기 개수와 관련이 있었지. 그래서 뭐 근과 개수의 관계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공식만 딱 다시 적어주면은 참고로 이건 공식집에 있어. 이런 건 찾아보면 있다 다. 두 근을 우리가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 뭐였어? 이게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공식집에다가 이제 공부할 때 계속 뭐 당연히 너무 유치하고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공식집에다가 자기들이 한번 이게 수업 시간에 했던 공식들은 체크해놔. 그래서 계속 체크했던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답을 내자. 모든 x 값들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그냥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괜찮음?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한 김에 뒤에 문제 풀 때 이거 뒤에 이것도 이화여대 기출이거든. 저 5번도. 그래서 하는 김에 저기 3차 방정식 정리해 줄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도 알아야 돼.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찾아보면은 같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이랑 3차 방정식 그 공식집에 있을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참고로 그냥 그 공식집 같은 거 있잖아. 애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공식집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다 보니까 이게 막 너덜너덜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참고 뭐 인쇄소 가서 이렇게 스프링 제본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애들까지 봤었냐면 이제 공식집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식집을 스프링으로 이렇게 제본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뒤에다가 공식집 맨 뒤에다가 어
그 여분을 좀 덧대서 책을 만들어 놨거든. 왜냐면 너네들이 그 추가되는 공식들이 있으면 여기다 적으라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 종이를 덧대서 또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 어쨌든 제본할 때 스프링으로. 그래서 어쨌든 공식집 잘 활용해서 1년 동안 잘 정리해봐. 내가 계속 공식집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냥 그렇고 봐봐.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얘네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3차 방정식은 3개야.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외우자.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세 근의 합이야. 합은 공식이 이렇게 돼.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래서 계수 읽을 때 마이너스 붙이면서 a분의 b 이렇게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개씩 곱하고 더한 거지. 2개씩 곱하고 더한 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야 이렇게. 이 규칙 잡아서 외우는 거야. a분의 c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알파벳 외우지 말고 이 그림을 외우는 거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을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다시 규칙이 증명해 보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다시 뭐가 돼? a분의 d가 되지.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이렇게 외우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이렇게 가면서 다시 플러스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4차 방정식도 돼. ax 4제곱 플러스 가끔 이제 어떤 기출문제 풀다가 애들이 이거 써먹기도 하더라고. 눈빵 이렇게 있으면은 4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4개거든. 4개. 4개인데 요 정도만 좀 해보자.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이거 델타 하면 4개의 근을 다 더하면 또 이렇게 돼. 규칙이. 이렇게 붙이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나중에 선형대수 할 때 애들이 이거 많이 써먹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만약에 중간에 2개는 몰라도 4개라 그랬잖아. 2개 몰라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 다 곱한다라고 하면 곱하기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곱하기는 맨 앞에 거 요거 있지. 이거분에 뭐 하면 돼? 상수항 해주면 되겠지. 상수항. 맨 마지막 개수니까 상수항.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규칙은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 그래서 방정식이 여기 짝수 차수면 플러스야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 근과 계수의 관계할 때 애들이 많이 쓰니까 그 선형대수 할 때 참고하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자. 5번. 일단은 여기 보면 3차 방정식이라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은 다른 게 또 대비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자, 이 관점으로 가져가 봐. 방정식에서 근을 언급하잖아. 이렇게 근을 언급하면 근이 숫자로 나오든 문자로 나오든 대입하자. 그래서 너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봐봐. 질문하러 딱 와가지고 대입해 하면 니네가 아 하고 돌아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런 마인드를 배워야 돼.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졌어. 또는 지나가는 함수에서 지나가는 점을 줬어. 참고로 수학에서 지나가는 점을 위의 점이라고 표현해. 위의 점. 그래서 우리한테 2가지 관점. 방정식의 근이 주어지든 함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점이 주어지든 무조건 뭐 하기? 대입하기. 근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그치? 근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고 지나가는 점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함수를 y는 fx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위에 지나가는 점, 이 함수가 직선 또는 곡선이 지나가는 점이 a, b라고 하면 이 지나가는 점을 지나가는 점 이렇게 얘기 안 해. 보통 위의 점이라고 표현해. 위에 있다라는 게 그 곡선 위에를 여길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대입하라는 얘기지. a, b. 그래서 이거 식 하나 못 잡아서 연립방정식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이제 저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으니까 보자마자 읽으면서 대입. 3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대입할 수 있겠지? 베타 세제곱 3 베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감마 플러스 1은 0. 여기 대입할 수 있어 일단. 대입하고 나서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어. 그럼 항상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뭐 2번이라 써줄게. 1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무조건 떠올려야 돼. 세 근의 합은 읽을 수 있지? 여기 2차 항계수 0이다 없으면 0이야. 그럼 알지? 요거분의 0 하면 0이야 0. 2차 항계수가 없으니까 0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서대로 감마 알파. 여기 공식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순서대로. 그럼 다시 플러스고 일로 와서 맨 앞에 요거분의 1차 항계수.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또 곱할 필요 없고 이렇게 돼. 그다음에 알파 필요하든 안 하든 처음이니까 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고 내가 지금 쓴 거 이거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자, 지우개.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자. 문제를 봤더니 저걸 구하래.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짜로. 앞에 2를 묶을 것 같아.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니까 여기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곱하면 8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돼. 그럼 난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지. 얘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도 많이 할 거야. 차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아.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 3차라고 되어 있는 걸 넘겨서 차수를 낮추는 거야. 당연히. 차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알파 세제곱 넘기면 어떻게 돼? 여기가 3알파 마이너스 1이 되지. 누가? 요 알파 세제곱이.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마찬가지야. 베타 세제곱 저기 있잖아. 이거 베타 세제곱을 저기 넘기면 어떻게 돼? 3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감마 세제곱도 3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배에 3으로 묶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고 감마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여기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고 끝 마무리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하자. 그렇지? 중요한 건 계산해서 답내는 거 1도 안 중요함. 맞추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틀렸다고 이상해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마인드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마인드. 이렇게 하고 일단 4번부터는 우리가 좀 이따 6번이지. 6번부터는 뭐 좀 정리하고 할 테니까 너네 그 클라이맥스 교재 가서 삼각함수 있는데 보자. 삼각함수를 좀 빠르게 끝낼게. 어제 내가 그 1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내가 쭉 문자 돌리면서 삼각함수 영상 다 봤니? 라고 했는데 다 봤대. 그래서 나는 삼각함수를 그냥 후다닥 하고 넘어갈 거야. 문제 푸는 것 쪽으로 하고 문제도 다 안 풀 거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어디 있냐면 어디냐? 오씨, 엄청 많네. 20페이지인 것 같은데 삼각함수. 클라이맥스 교재 보면 20페이지 있을 거고 일단은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기초수학 찍으면서 기초수학 마지막 부분에 삼각함수가 있어서 그거 다 완강을 했거든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너네 내 유튜브 링크 보내가지고 좀 봤을 거야. 뒤에 그래프 내용이 좀 잘리긴 했는데 어쨌든 다 봤을 테니까 후다닥 하고 넘어갈게. 기초수학에서 나름 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건 좀 물어보고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 안 되면 일단 넘어간다. 외우시고 넘어갈게. 다 영상 봤지? 종민이 봤어? 저 얼싸탄코 알지? 넘어간다. 넘어가고 넘어갈게. 다 넘어가고 특수하게 확장할 수 있겠어? 원 그려서 봤니? 영상 봤어? 기초 영상 확장. 요거만 간단하게 해볼까? 간단하게 잠깐만. 한 거야, 안 한 거야? 사인. 아니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다 한 것 같아. 근데 공식이 익숙하지 않은 건 뭐 아직 괜찮아. 그냥 문제 풀면서 계속 외워 나가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한 번만 체크만 해보자. 우리 여기 0. 그 다음에 30도가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여기 60도가 3분의 파이. 90도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여기 값이 0. 여기는 1.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여기는 1부터 0까지 쭉 줄어들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되지. 여기는 0부터 무한대라 기억하자. 무한대 이런 거 한 번 봤잖아. 무한대 하고 여기는 루트 3분의 1 여기는 값이 1이고 루트 3 이렇게 기억하기. 진우야 사인이 뭐였어?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원에서의 X좌표. 탄젠트는 뭐였죠? 기울기. 기울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만 해보자.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빈칸 뚫어가지고 그 공식 쓰라고 내가 종이 나눠줄 거야. 한번 써보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아는지만 좀 체크해보자. 다 하진 않을게. 노잼이니까. 여기 동경이 각도가 0도, 여기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간격이 30, 15, 15, 30. 그래서 여기 30도, 6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90도 이렇게 되겠지. 그 동경이 이제 2, 4분면에도 있고 이제 확장을 하면 그 동경이 늘어나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로 쓸게. 120도, 여기가 135도, 여기가 150도, 여기가 180도, 이제 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계산 문제 풀다가 사인 120도가 나왔어 이렇게. 사인 120도 나오면 이게 몇 사분면이지? 머릿속에서 2사분면. 2사분면. 그 2사분면의 각도 몇 개 있어? 3개.
그럼 사인은 y 좌표니까 요 길이 머릿속에 띄워놓고 뭐 택해야 돼? 2분의 루트 3 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얼마라고 고르면 돼? 뭐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코사인 150도를 물어봤어. 이렇게. 코사인 150도 물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2, 4분면에 있다라고 딱 인지하고 2, 4분면 쪽에서도 약간 180도에 가까이 있겠지. 그러면 코사인은 x 좌표니까 이 가로 길이 보면서 제일 기니까 2분의 루트 3을 택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택하고 개념 자체가 좌표니까 y 좌표, x 좌표니까 x 좌표는 2, 4분면에서 음수잖아. 뭐 붙여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주면 되지. 이거 안 되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 삼각함수 영상에서 기초수학 영상 보면은 저 제곱 관계라고 해서 저거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알아서 잘 외우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도 알려줄 거야. 아마 사인 제곱 나누고 코사인 제곱 나누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고 알겠지? 다 외우시면 되고 넘어갈게. 넘어가서 자, 덧셈 정리 보자.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 기초수학 촬영하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서 마지막에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저거를 어떤 건 막 증명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막 내가 뒤로 넘겼거든. 그래서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 증명은 미적분하고 원을 가서 할게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증명도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야. 증명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봐봐. 코사인 저 알파 더하기 베타 저런 게 나오잖아. 근데 얘들아 저 덧셈 정리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잠깐 보자. 더 중요한 거. 이거부터 보자. 이거 또 공부해서 왔니? 90도 공식? 굉장히 좀 봤어? 90도 공식 좀 봤어? 원래 알고 있었고. 저 90도 공식 한 명 줄 서서 이거 검사해야 되는데 했어? 유튜브에서 조금 봤어? 90도 공식 봐봐. 그럼 간단하게만 리뷰하고 결론 내려줄게. 봐봐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뭐 아예 처음 보진 않을 테니까 왜냐면 내가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 한 번만 잠깐 하자. 나한테 시간을 줘. 반지름 1이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들 알아도 조금만 오늘 앞 시간 좀만 참아줘. 나도 고통스러워. 이거 아는 거 앞에서 하고 있으면 민망하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 얼마야?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 각도를 가지고 요 점의 x 좌표를 뭐라고 써? 코사인 각도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되지. 이 점이 x축 대칭돼서 만들어진 점이야.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x축 대칭이니까 x 좌표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고 y 좌표는 부호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호가 반대니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짐.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공식으로 요게 나오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러면 탄젠트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뭔가 느낌의 공식이. 탄젠트는 말로 할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게 얘야. 그럼 얘 여기서 요거분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인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기어 나간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기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각도가 음수일 때 양수로 바꿔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곱하고 처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만 여기 마이너스가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그럼 뒤에 가서 이따 그래프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프에서 함수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뭔가 그런 느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함수를 이따 다시 해줄게. 기함수라고 불러.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라 부를 거고 코사인은 우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 우함수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근데 참고로 봐봐. 이것도 된다. 코시컨트가 뭐였어? 코시컨트가 사인의 뭐였지? 사인의 역수. 그래서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따 그래프도 할 거고. 그다음에 시컨트.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코사인과 동일하게 그냥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도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마찬가지로 우함수, 여기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90도 공식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대충 잘 하고 온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 지금 하나만 할게 하나만 이렇게 두 개만 할래 두 개. 봐봐. 얘를 이렇게 해서 y축 대칭을 시키면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세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파이에서 세타만큼은 덜 갔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각도 이용해서 파이 빼기 세타, y 좌표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점을 내가 지금 y축 대칭을 시킨 거야. y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에 x 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y 좌표는 그대로 사인 세타랑 같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지. 마지막 진짜 하나. 여기 내가 그은 게 y는 x라고 치면 이 점을 y는 x에 대칭을 시켜.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동경 만들면 이 동경이랑 요 동경이랑 요 각도가 여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각도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측정하는 거고 이렇게 갔을 때 90도에서 세타만큼을 덜 간 거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y 좌표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어떤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xy 좌표가 바뀌어. 그래서 여기가 사인 세타랑 같고 여기랑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원점 대칭도 하고 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도 하고 막 해서 점을 찍어가면서 이들의 어떤 규칙을 뭐 나름 이게 규칙이 있거든. 규칙을 일반화시킨 게 90도 공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고등학교 때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특히 종민이처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 어릴 때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90도 공식도 배웠고 파이도 배웠고 2분의 3파이 공식도 배웠고 다 배웠다고 하거든. 그럼 자꾸 가끔 1년에 한 명씩 나오는데 자꾸 이 공식을 안 쓰고 어쩔 땐 파이로 하고 어쩔 땐 2분의 3파이로 하고 막 지 맘대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다 꼭 실수해서 나한테 물어보거든. 무조건 90도 공식으로 통일. 그러니까 이제 90도 공식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한 각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렇게 지저분한 각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이름이 90도 공식인 이유는 여기 90도가 보여서 그런 거야. 알겠지? 90도 보여서.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정리를 같이 해보자. 90도 공식. 그래서 여기 사인 한 방에 쓸게.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90도 들어오고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오면 자 공식이 이렇게 되지. 자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 요 n이 짝수면 어떻게 바뀌지? n이 짝수면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뀌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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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를 우리가 무슨 취급하는 거에서 무조건 예각 취급하는 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예각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전부 1사분면의 각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분면에서 요 자식이 음수였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요 사분면에서 요 자식이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면 그냥 플러스로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사인 만약에 120도를 구해봐 라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 엄마도 암산하거든 진짜로. 근데 사인에 90도 공식을 쓰면은 90도 곱하기 1 플러스 몇 도 여기 30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90도를 억지로 보이게 만든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간 숫자가 홀수네. 이따 해야지 아저씨. 사인 210도 해볼게. 얘는 어떻게 돼? 사인에다가 90도 곱하기 얼마? 2배. 그럼 180이지. 얼마 더하면 돼? 여기다가 30도 더하면 되지. 그럼 여기 90도가 보이고 여기 2가 짝수니까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오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야? 사인 30도 그대로 오는 거지. 항상 여기 각도는 예각으로 세팅하는 거야. 문제에서 별말이 없어도 그냥 예각으로 인지하면 돼. 그래서 사인 30도로 왔어. 근데 보니까 요게 몇 사분면이야? 요게 3, 4분면이야.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지. 음수니까 얘랑 완벽히 같다라고 하려면 부호도 같아야 되니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마이너스 붙여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도가 클 때 이런 각도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땐 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90도 공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홀수면 이게 홀수, 즉 여기 만약에 n이 홀수야. 홀수면은 함수가 바뀌어. 사인은 뭘로 바뀌었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뭘로 바뀌죠? 코탄젠트.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고 요 앞에 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모 넣어놓은 게 부호를 의미하는 거야. 부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방금 한 것처럼 90도 공식 써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다 확인이 돼. 참고로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덧셈 정리로 가보자. 우리. 덧셈 정리. 다시 앞에 3번 봐봐. 덧셈 정리도 얼추 외워서 왔겠지만은 봐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이렇게. 나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 하면서 원 그리다 마음이 바뀌었거든. 덧셈 정리 증명 궁금하면 이따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 나 안 할래. 그냥 외워. 알겠지? 사코 코사. 저 할 때 사인은 뭐야? 사코 코사하고 부호 안 바뀐다. 그다음 코코사사는 뭐야? 여기 부호가 반대로 와. 알겠지? 탄젠트는 뭐야? 탄젠트는 여기 분자가 그대로 부호 따라간다라고 외우고 밑에 부 바꾸면 돼. 알겠지? 바꿔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200 갖고 가자. 그래서 어쨌든 잘 외워주는데 여기다 귀찮아도 이렇게 외워져 있지 않으면 꼭 필기를 하자. 여기 사인 2세타 있지? 여기다가 이 구조를 꼭 써놔. 어차피 이 상태로 잘 안 나와. 시험에. 구조 이렇게 써놓자. 사인 2 네모 이렇게 써놓자. 그냥 네모로 하자. 네모. 사인 네모 이렇게 써놓고 이 2배각 공식에서 말하는 얘가 뭐냐면 사인 네모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 사인 2분의 네모 코사인 2분의 네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렇게 사인 2세타 예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이 구조를 암기하는데 이 구조를 암기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2세타 여기가 2세타야. 2세타면 사인이고 2세타면 여기 1세타 반절 1세타 갖다 집어넣고 무조건 2배 하면 돼.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각도의 2배가 되어야지. 세타인데 2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2배각 공식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사인 3세타가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2배의 사인 2분의 3세타. 코사인 2분의 3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고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게 될 거야. 그래서 구조 암기해야 돼. 이거 딱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각도의 2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하나 봐봐. 너가 이런 걸 해야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게 있어. 그럼 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각도 봐봐. 1세타, 1세타니까 2배각 공식에 의해서 왼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넘어가 보면 사인 몇 세타가 돼? 2세타가 될 거야. 근데 이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근데 2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몇 분의 몇을 곱해?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날 저 공식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구조 암기해야 돼. 구조 암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2번도 봐봐. 2번에 여기도 구조를 한번 잘 써놔봐. 구조. 여기에 구조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코사인 네모. 코사인 네모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코사인 제곱의 2분의 네모.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네모. 자, 증명은 기초 수학에서 하거든. 증명은 덧셈 정리로 해 내가. 그래서 궁금하면 나한테 따로 들어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뭐 영상을 내가 보내주던지 할 테니까. 인터넷 강의 보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패스가 있을 테니까 그 기초 수학의 삼각함수를 봐. 그럼 거기서 증명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2세타야. 2세타니까 여기 절반 들어오면서 제곱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 공부해야 돼. 손으로 쓰면. 이거 백날 외우면 안 된다.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구조 암기하는 거야. 구조. 그래서 내가 몇 개 더 써줄게. 자, 2번.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 얘를 억지로 꾸역꾸역 저 2배각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고. 코사인 제곱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각도가 절반. 이렇게. 2분의 세타. 여기가 1세타니까 절반. 빼기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반대로 코사인 제곱에 3세타 빼기 사인 제곱에 3세타가 보여. 그럼 이런 게 보이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이고 각도가 똑같아. 그러면 코사인의 2배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6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 땐 2배 해야 되는 거지. 구조 저렇게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로만 할게. 여기 있지. 여기다가 우리 뭐 집어넣을 수 있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중에 뭐 있어?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 1 빼기 코사인 제곱.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 나는 학생 때 바로바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난 혼자 이렇게 암기를 했어. 얘를 만약에 코사인도 보이고 사인도 보이잖아.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식을 사인만 남기고 싶어. 사인만 남기고 싶으면 여기를 1로 바꿨어. 1로 바꾸고 여기 2배 하는 식으로 외웠고 요 식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야, 공부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 여기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 여기는. 그 이유가 다 있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를 1로 바꿔. 그럼 여기를 2배 한다라는 식으로 외웠어. 아무튼 이렇게 외웠으니까 참고하고 탄젠트 2세타는 이렇게 하면 되죠. 탄젠트 2세타는 뭐 이거 아니겠어? 탄젠트 2세타는 세타가 2세타가 세타 더하기 세타잖아. 그 덧셈 정리 집어넣어. 여기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래서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이 유도되는 거니까 알고 있고 여기 덧셈 정리에 써놓자. 여기다 하나만 써놓자. 메모해놓자. 여기 덧셈 정리 있잖아. 이거 외울 거잖아. 외울 건데 얘는 삼각함수 공식들을 증명할 때 써먹는 애들이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뭐 증명을 다 디테일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덧셈 정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 정리로 증명하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부분인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많이 까먹거든. 너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특수각이 아닌 상황이 주어질 거야. 특수각이 아닐 때. 그때도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사인 75도, 사인 15도, 탄젠트 15도, 탄젠트 75도 그런 걸 구해야 돼. 이따 문제 풀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덧셈 정리로 푼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그래서 200각은 이렇게 했고 자 빨리 넘어갈게 그냥. 5번에 반각 있을 거야. 반각. 자, 야, 저 300각이구나. 300각은 저기 써놓으면서나 11월에 암기. 그 300각은 11월에 암기하는 거야. 시험 직전에.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럴 거냐면 어차피 내가 개인적으로 편입에 있는 모든 기출을 다 풀어봤을 때 나는 이 공식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외워서 어떤 문제들을 이걸로 이제 풀기도 하는데 뭐 나쁘다가 아니야. 외워서 풀어도 돼. 근데 어쨌든 편입에 있는 모든 기출은 이거 없이 풀 수 있긴 해. 근데 내가 11월에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그 공학수학에 가면 라플라스라는 단원이 있거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암기하자라고 그때 얘기할 거야. 근데 일단 그때 내가 뭐라 그럴 거냐면 나는 일단 이거 지금 나한테 이거 쓰라고 그러면 나 못 써. 나는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그때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알려줄 거야. 근데 이거 증명 뭘로 하는 거냐면 덧셈 정리로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저거 쓰라고 하면 난 덧셈 정리로 얼른 증명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어차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냥 증명하는 게 나. 시험장 가서 필요하면. 금방 하니까. 알겠지? 근데 그때 가서 알려줄게. 어쨌든 증명은 덧셈 정리로 하는 거야. 지금은 한동안 쓸 일이 11월까지 없으니까 넘어가자. 넘어가고 반각. 반각은 아까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아까 코사인 쪽에서 이거 공식 있었잖아. 코사인 아까 여기 2세타에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 여기 또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지? 이 공식 있었잖아. 아까 2배각 쪽에. 그래서 2배각 공식에서 얘는 하고 다 넘겨. 얘는 하고 다 넘겨.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인 거야. 이 공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여기 각도의 절반이 들어가 있지. 여기 각도의 절반. 이름이 반각 공식이야. 반각 공식. 근데 저기 반각 공식도 있잖아. 구조를 써놓자. 구조. 저것도 정말 많이 나와. 적분할 때.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뭐냐면 사인 제곱에 네모 이렇게 있으면 2분의 사인이면 여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코사인. 여기가 오히려 2배야. 2네모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제곱 네모. 공식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지? 1 플러스 코사인이면 플러스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각도가 2배 돼. 이렇게 외우는 거야. 특히 적분할 때 정말 많이 쓸 건데 이 공식을 생각 못해서 적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암기하고 있기. 그러면서 내가 써주는 구조대로 여기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있지. 탄젠트 제곱 세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나 마찬가지야. 승민아 거기 앉으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 어깨가 너무 넓어가지고 안 보일 거야. 그지? 바꿔야 돼. 보통 거기 전멸이거든 그 자리. 봐봐. 그래서 탄젠트 있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너네 눈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지. 그렇게 해서 저렇게 요거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외웠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왜냐면 이게 명제로 물어봐.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물어본단 말이야. 유치하게. 헷갈리니까 난 어릴 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이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인가 보다. 난 어릴 때 그냥 그렇게 외웠어.
참고로. 그래서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세타면 이쪽으로 갈 때 2세타, 이쪽으로 갈 때 절반. 그래서 왼쪽 기준으로 반각 공식 이렇게 이름 붙은 거야. 자, 넘어갈게. 넘어가서 7번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90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9번 봐. 9번은 지금 하자. 9번은 지금 해야 돼. 봐봐. 지금. 자, 이거는 메모해놓자. 자, 이건 암기하지 마. 이거 암기 못해. 암기하지 말고 덧셈 정리로 증명해. 많이 안 나오긴데 가끔 나오면 풀 수는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쓰는 상황에서 덧셈 정리로 증명하기. 증명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언제 써요라고 한다면 이 공식 있지. 이 공식은 뒤에 가서 적분 문제 풀 때, 우리 적분할 때 이 공식을 쓰는 상황이 올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적분 기호 이렇게 본 적은 있을 거야. 만약에 사인 나중에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뭐 여기 뭐 사인 x, 여기 뭐 사인 뭐 이렇게 나오고 dx 뭐 증명 아니 코사인 뭐 코사인 x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적분하라고 나올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왼쪽 봐봐. 왼쪽에 보면 여기가 사, 여기가 코, 그다음에 코, 사 이렇게 돼 있고 3번, 4번은 여기가 코코사사지. 코, 사사야 이렇게. 그러면 너네한테 얘를 탁 주고 나중에 적분이라는 걸 하라고 하면 이 상태로 적분이 안 돼. 이 상태로 적분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꿔야 적분이 되거든. 그럼 너네 딱 봤을 때 뭔가 나한테 익숙한 그 형태가 보이잖아. 사코 또는 코사 이런 게 보이면 덧셈 정리를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코 이게 보여.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머릿속에서 사인에 대한 저 사코 코사가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이렇게 펼쳐서 써봐봐. 이렇게 머릿속에서 펼쳐서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사, 코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코, 사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도 사, 코 여기 마이너스지? 코, 사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이렇게 펼쳐서 딱 써. 쓴 다음에 너한테 물어본 게 어디 있어? 사코, 사코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걸 살리고 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둘을 뭐 해? 더하거나 빼는 거야. 그럼 필요한 부분이 이쪽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이거 지워지잖아. 이게. 그치? 더하면 지워져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 똑같은 거 두 번 더 했으니까 여기 몇 배 돼? 여기가 2배 이렇게 되고 얘네 둘이 더하면 여기 어떻게 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사인 여기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얘만 물어봤으니까 2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2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면 돼. 만약에 필요한 게 코사야. 코사면 그땐 둘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빼면 이쪽이 날아가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여기가 사코, 코사면 사인의 덧셈 정리. 코코, 사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덧셈 정리 가지고 더하고 빼주고만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아니 민재야? 이렇게 하면 돼. 넘어가자. 넘어가서 그다음 10번은 X 표시 쳐. 저거 쓸 일이 없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넘어가고 10번은 쓸 일이 없다. 그냥 교재니까 넣어놓은 건데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자. 11번으로 가서 이건 좀 필기를 좀 하자. 이거 그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1번부터 봐봐. 1번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암기를 해야 돼.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증명은 이렇게 한대. 얘를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만 여기다가 루트 야 이거 증명 과정 남겨봐봐. 빨리 써봐봐. 헷갈리니까 나중에. 결론만 넣고 외우면 나중에 책 봤을 때 헷갈려. 저기 뭔지. 그래서 처음에 한번 써봐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지만 피타고라스 하듯이 요 A랑 B 가지고 이렇게 써봐봐. 써놓고 다시 원래대로 왼쪽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이렇게 B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야, 올해도 그 연세대 합격생 한 명이랑 고려대 한 명 나왔거든. 열심히 해봐. 둘 다 여학생인데 한 명도 어떤 여대생이고 그 한 명 어디지? 성신여대, 한 명은 서울여대 이렇게 여대생들인데 아무튼 한 명은 고대, 한 명은 서울 고려대, 한 명은 연대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연대 간 친구는 1월 달부터 내가 이제 과학 공부하라고 막 시켰었거든. 과학 공부해가지고
화학, 생명 어디 갔어? 아무튼 해보자. 봐봐. 일단은 이렇게 썼지. 그럼 봐봐. 이렇게 분배하면은 이렇게 분배하면은 여기 미안해. A 써야죠. A 써야 되고 여기 B 써야 돼. 다시 이렇게 분배하면은 저거 나오고 분배하면 저거 나오는 거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봐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는데 여기 세타라고 주고 여기를 이렇게 줘봐봐. A 여기를 B 이렇게 놔봐봐.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 빗변의 길이 어떻게 돼? 루트 A 제곱 플러스 뭐야? B 제곱. 그럼 너는 요 그림에서 만약에 야 코사인 알파가 뭐니? 라고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알파가 뭐야? 라고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 자리가 저 직각삼각형 보니까 요 자리가 뭐가 돼? 코사인 알파가 돼. 이렇게. 요 자리는 뭐가 돼? 요 자리가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사인 알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 결론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읽어봐봐.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코사야. 사코코사. 그럼 사코코사가 사인의 덧셈 정리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사인 쓰고 좀 예쁘게 세타 먼저 좀 써볼게. 세타 이렇게 플러스 알파. 그럼 다시 봐봐. 사인 알파 여기 있지. 코사인 알파 여기 있고 사코 그럼 더하기 같은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여기 있고 사인 알파 여기 이렇게 있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부른데 삼각함수의 합성 사인과 코사인 두 개 있던 걸 하나의 삼각함수 지금 사인이겠지? 사인으로 이렇게 합성이라는 걸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공식은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너가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게끔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뭐 여기 사인 앞에 숫자랑 코사인 앞에 숫자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듯이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내가 사인으로 합성할 거면 그냥 사인을 쓰는 거야. 사인을 쓰고 여기 보이는 똑같은 각도 있지. 똑같은 각도를 여기다 써주면 돼. 그리고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알파가 보여. 저쪽엔 알파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알파를 상황에 따라서 네가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 이 알파가 얼마인지. 그 알파를 찾는 공식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알파를 네가 찾아야 돼. 만약에. 탄젠트 알파. 자, 알파를 만약에 찾아야 돼. 그럼 알파를 찾으려면은 요 그림에서 찾는 거거든. 근데 이 그림을 매번 외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만 기억하는 건데 봐봐. 알파를 찾을 때는 그냥 알파로 찾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로 암기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로 보면은 A분의 B가 되지. 이 그림에서. A분의 B.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해놓고 나온 공식이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외우는 거지.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 이렇게. 근데 여기 써놔야 돼. 여기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외우면 저렇게 외우잖아. 그럼 너네가 맨날 그냥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실수하거든. 왜냐면 출제자가 여기다 코사인 집어넣고 여기다가 사인을 집어넣을 때도 있어. 그럼 내 말은 A분의 B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한글로 외워야 돼. 지금은 이제 문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A에다 써놔. 분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분모에 사인 앞에 개수. 사인 앞에 개수분의 코사인 앞에 개수. 이렇게 한글로 암기하는 거야. 코사인 앞에 개수. 그럼 저기서 사인 코사인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외우면 돼. 안 헷갈리고. 한글로 써놓기. 그럼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보여줄게. 좀 내가 이렇게 하나만 예를. 만약에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 얘를 만약에 네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저 공식을 쓰고 싶어. 쓰면 여기가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사인 들어오고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합성 공식을 썼어. 근데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야 알파까지 구해봐 라고 했어. 가끔 물어봐. 가끔 탄젠트 그럼 이제 알파를 구하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를 구하는 거야. 구할 때 여기다가 뭐 갖다 놔야 돼? 사인 앞에 개수 1 갖다 놓고 코사인 앞에 개수 루트 3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특수각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놨네. 알파가 몇 도?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 필요한다면 알파가 3분의 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인으로의 합성을 딱 암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할게. 봐봐. 여기서 여기 밑에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되고 위에 이거 한 줄 외우는데 사인 코사인의 덧셈이나 뺄셈. 여기 뺄셈도 된다. 참고로 얘들아. 여기 뺄셈도 돼. 뺄셈도 된다. 뺄셈 돼.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는 이 식이 보이면 이렇게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밑에 2번 보니까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어. 그럼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거든. 그래서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거는 말만 하고 넘어갈게. 자, 1번만 잘 알면 된다는 거야. 1번만. 자, 2번은 말만 할게. 요 A랑 B 있지. A랑 B를 어떻게 세팅하는 거냐면 일로 와서 보면은 여기를 B로 놓고 여기를 A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밑변하고 높이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문자를. 그래서 여기 B로 놓고 여기를 A로 놓고 증명하면 저렇게 나와. 코사인으로.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뭐 B분의 A. 즉, 요 B가 뭐겠어? 이때는 뭐 코사인 앞에 개수분의 사인 앞에 개수 이렇게 되겠지. 둘 다 외우면 헷갈리고 하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거든. 위에 것만 알면 돼. 1번만. 2번은 몰라도 돼. 자, 1번만 정확히 암기하게. 1번 하나만. 그러니까 사인으로 합성하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탄젠트 알파까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여기다 이제 요거까지 메모 남겨야 돼. 요거까지. 이 공식 있잖아. 이 공식.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잘 써놔봐봐. 여기서 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 이 공식을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써줄게. A 뭐 사인 세타 저 그대로 쓰면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고 네가 얘를 이렇게 합성 공식을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 언제 쓰는지까지 암기해야 돼. 자, 이 공식을 쓰는 상황은 이거야. 문제에서 이걸 물어봐. 이 모양을 주고 이 모양을 던져주고 이 모양의 최대, 최소. 앞으로 최대값 이렇게 쓸 거고 최소값 이렇게 쓸 거야. 이 모양을 주고 이 모양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 구하는 문제 이렇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무조건 이렇게 바꿔. 바꾸면 여기에서 요 앞에 요 숫자 있지. 이게 숫자로 딱 떨어지게 나올 거거든. 사인 앞에 요 숫자. 요게 무조건 최대값이야.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을 쓴 다음에 최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하면 돼. 이렇게. 요거는 삼각함수 그 영상 복원했던 친구들은 요 앞에 있는 게 뭐 원의 반지름이고 이래가지고 사인 앞에 있는 개수가 최대값, 마이너스 붙인 게 최소값이라고 좀 학습을 했을 거야. 이따 그래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 이렇게. 그치?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공식은 일단 11번까지 쭉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좀 풀고 그래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역삼각함수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공식 좀 보고 있고 저희 잠깐 끊었다 갈게. 그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합격생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해봐. 걔네들이 초반에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 많이 해줄 거야. 근데 아마 영어 얘기 많이 할 거야.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서 그 필수예제 6번 있잖아. 이거 그 교재 이거 구성을 보면은 필수예제는 내가 밑에다가 풀이를 넣어놨어. 필수예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보통 같이 풀 거야. 근데 너네 삼각함수는 영상도 보고 좀 기초적인 거 했으니까 1번 이런 거 안 할게. 그냥 공식 써서 푸는 거니까 쭉 하고 2번 봐봐. 2번도 이것도 이화여대 기출이거든.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답지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아까 말했던 대로 합성하는 거야. 이 형태의 최소 최대값 물어보면 합성해가지고 쭉 계산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3번 있잖아. 3번에 90도 공식 쓰는 거 있지. 이거 안 되면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이거 넘어갈게 이것도. 90도 공식 써가지고 쭉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 문제 1번도 넘어갈 건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 그 교재 구성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에 그 필수 예제에 해당하는 비슷한 유형 문제라 보면 돼. 연습하려고 더 넣어놓은 거니까 해설지는 내가 이따 밴드 올려줄게. 자 넘어가서 25쪽 가봐.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 있지. 여기까지만 얼른 하고 뒤에 내용 넘어가자. 그래서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쭉 나와 있는데 너네 여기 그냥 나 여기다 그냥 할게. 사인 그래프 그리자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뭐 주기가 2파이고 이런 것들은 기초수학에서 좀 학습을 하고 이렇게 쭉 그려지니까 이 정도 하고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내가 너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그래프는 지금 안다는 전자에 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봐봐. y는 여기 a 사인 b 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일단 써놓고 요건 좀 적어봐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사인이어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요 자리가 코사인이어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 만한 건 이거야. 주기.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주기가 2파이였어. 2파이. 2파인데 주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요 x 앞에 숫자, 이 숫자가 1이 아니면 이 1이 아닌 숫자로 나눠줘야 돼. 절대값 씌워서. 그래서 주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 있지. 최대값은 좀 정확하게 공식을 써주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볼게. a가 양수라고 놔볼게. a가 양수. a가 양수면 a 플러스 d 이게 최대고 만약에 저 a가 양수일 때야 최소값은 a에 마이너스 a에 d를 더해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든 음수든 그걸 한 방에 가져가려면 공식은 이렇게 돼. 절대값 a 씌우고 플러스 d. 그리고 절대값 a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d. 일단 이렇게 되긴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예시를 통해서 잠깐 보자. 예시를 통해서 y는 2 sin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치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사인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데 여기가 2면 이 라인이 2가 되고 이 라인이 마이너스 2가 돼. 일단 이 상태로.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1이 잠깐 없다라고 봐봐. 플러스 1이 없다라고 보면은 사인은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얘는 주기가 지금 2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1이 없다고 치면은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이 상태에서 한 칸 위로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상태로 한 칸 올리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 sin x라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처음에 머릿속에서는 살짝 생각해보면 그냥 3 sin x를 생각해보는 거야. 3 sin x는 위로 3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3번 내려가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는 얘를 그린 거고 거기에 전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여기 있는 값들에다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y좌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좌표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뭐 절대값 붙인 게 최대값,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게 최소값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그렇게 이제 정리한 거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앞에 요 a하고 d 있지. 요 a하고 d가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b 있지.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요 c는 x축으로 평행 이동인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 좀 정리해보자. 그 밑에다가 너네 우함수, 기함수 있지. 우함수, 기함수 밑에다 필기 좀 하자. 이거 필기하자. 이거 우함수, 기함수.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고 진짜 넘어갈게. 함수, 기함수. 이렇게 놓고 봐봐. 일단은 첫 번째 우함수부터 정리해보자. 우함수. 필기해봐. 필기해봐. 함수. 자, 우함수는 이런 정의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른대. 이렇게. 이런 정의.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요런 정의를 만족하면 기함수라고 부른대. 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기함수. 이렇게. 그러면 우함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정의가 이거라 보면 돼.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우함수인데 그러니까 우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게 특징이야. y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게 y는 fx 그린 거 얘들아 이거 이렇게. 그럼 거꾸로 가보자. 얘를 보니까 그래프가 나름 y축 대칭으로 접으면 포개지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원점을 딱 기준으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이쪽에다가 뭐 x를 잡아보고
그 왼쪽은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x에다가 대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림 보면서 y축 대칭이면 뭐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같을 수밖에 없고 2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 이 우함수라는 뭐 사실 다 알긴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소통하려면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 우함수란 단어보다는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 이 수식,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그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x를 집어넣은 게 같대. 늘 똑같대.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그래프가 늘 y축 대칭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y축 대칭이고 어쨌든 그런 함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우함수라 부르는 거야. 우함수. 뭐 옛날 책들 같은 거 원서 찾아보면은 뭐 짝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 짝함수. 아무튼 그렇게 부르기도 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메모 남겨봐봐. 대표적인 우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 대표적인 우함수. 그럼 대표적인 우함수는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거지 않을까? x제곱 같은 거 이렇게. 여기에 짝수승이 있어야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 그지? 뭐 이 그래프를 알고 있긴 하지만 y축 대칭인 거 알지만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또 만약에 여기 뒤에 적당히 뭐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딱 더해져 있어. 숫자가 더해져 있어도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나 똑같고 2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 똑같지. 그래서 결론은 대표적인 우함수는 이런 모습이야. x에 여기가 짝수제곱. 짝수승이 있고 플러스 상수 이렇게. 저게 대표적인 우함수의 형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다항함수라 부르는데 다항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우함수가 저런 거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좀 잡고 갈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 중에서 우함수인 게 코사인이야. 물론 시컨트도 돼. 근데 일단 코사인만 적어줄게.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알겠지만은 여기 살짝 왼쪽에 그려주면 코사인 그래프가 우함수란 얘기야. 그래프 공부 좀 하고 왔니? 우함수 이렇게 생겼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y축 대칭으로 생겼어. y축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얘가 대표적인 우함수라고 알고 있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뭐 대칭으로 x 집어넣은 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했지만 코사인은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나 그냥 x가 들어간 거나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함수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코사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서 y는 절대값 x 이런 거. 그래도 많이 나와. 기본적인 거 3개만 적어줄게. 절대값 x 그래프는 우리 그 공식집의 앞에 그래프 내가 기본 그래프 넣어놓은 거에도 있거든.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어. 너네 나도 많이 쓰지만 요즘에 챗 GPT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래서 챗 GPT에다가 이런 거 그래프를 입력해봐도 걔가 그래프로 뭐 그려주곤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수학하다 보면 그래프를 많이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이버 같은 데다가 핸드폰으로 지오지브라 이렇게 지오지브라 뭐 클래식 이렇게 검색하면 핸드폰으로도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수학 문제 풀다가 내가 이 그래프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지 어떤지 관찰하고 싶으면 알아보고 싶으면 여기 검색해가지고 입력하면 돼. 핸드폰으로 그래도 나오거든. 참고하고. 어쨌든 이 정도 간단한 거니까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려주고 얘도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야. 그렇지? 대표적인 거 3개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자. 그 다음에 기함수. 기함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x를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를 앞에다 빼서 곱한 게 서로 같대. 그걸 이제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야.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얘는 원점 대칭. 참고로 수학에서 선 대칭은 접는 거고 점 대칭은 180도 회전시켜서 포개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회전하면 완벽히 서로 포개지지. 아무튼 이런 그림을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 부르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x 대칭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잡아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잡으면 여기 y값 서로 부호가 반대지. 딱 봐도 대칭이니까. 여기 y값은 fx가 되고 여기 y값은 f 마이너스 x가 되지. 서로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같아지려면 여기든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외우는 거지. 마이너스가 뭔가 기어 나가서 같아지니까 우리가 기함수 이렇게 그냥 외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니까 보고 이게 이제 기함수의 정의야. 정의. 그럼 대표적인 기함수도 알고 있자. 대표적인 기함수는 다항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홀수승만 있는 게 대표적인 기함수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부호가 반대로 나오려면은 x 3승 이런 거여야 돼.
어쨌든 홀수승 이런 게 대표적인 기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보면은 sin x 있지. sin x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이런 게 대표적인 기함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sin x랑 탄젠트 x. 그래서 알겠지만은 사인하고 탄젠트를 잠깐 보면은 사인 그래프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거든. 내가 지금 그린 게 여기 사인 그래프야. y는 사인 x 이렇게. 그래서 원점 대칭이지 사인도 원점 대칭. 그래서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서로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사인 그래프 대표적 기함수. 그래서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인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그냥 사인 x랑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곱해야 돼 이렇게. 곱해야 되고 탄젠트도 마찬가지. 여기다 그려주면은 탄젠트는 우리 점근선이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해서 여기만 그려봐도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탄젠트, 이게 탄젠트 x 이렇게. 탄젠트도 대표적인 기함수, 원점 대칭이지.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부호가 반대. 그래서 탄젠트도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가 기어 나가서 같아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너네 그 25페이지에 4번 박스 봐봐. 4번 박스에 우함수, 기함수 쭉 정리된 거에 거기다 이렇게 좀 써놓고 요 내용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자. 자, 여기 보면은 3번에 우함수, 기함수의 연산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연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함수끼리, 기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우함수와 우함수를 저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가 된다라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 일로 와서 보자. 우리 우함수랑 기함수 중에 대표적인 형태로 이런 걸 암기하기로 했잖아. 뭐 나머지도 있지만 자 우함수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짝수승 또는 상수항까지 같이 있는 거 기함수가 홀수승.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문제를 풀다가 네가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여기가 우함수로 나올지 기함수로 나올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야 우함수를 하나 만들어. 짝수승. 우함수 하나 만들어. 똑같은 거 만들어도 돼. 그냥 곱해. 그러면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했으니까 우함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우함수랑 우함수를 뭐 나누재. 그럼 이게 우함수일지 기함수일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짝수승으로 나오니까 우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한데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하나 만들려고.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하나 만들어. 뭐 둘이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5승이니까 홀수승이네. 기함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참고 여기는 여기 뭔가 털 달려 있는 거 있지. 이거는 이제 미분이란 뜻인데 요거는 미분 배우고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자, 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우함수고 마찬가지야. 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기함수야. 우함수끼리 더한다는 건 짝수승만 있는 거잖아. 기함수끼리 더한다는 것도 뺀다는 것도 홀수승만 있는 거니까 기함수가 맞지. 그다음에 여기만 주의하자.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왜냐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x 3승 얘는 기함수지. x 제곱 얘는 우함수지. 자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한대. 그럼 얘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이 함수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y축 대칭이거나 원점 대칭이어야 우함수, 기함수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이런 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로서 해서 대칭성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알고 그러면 너네 그 뒤에 넘어가서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은 필수예제 7번하고 문제 2번 그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볼래? 26페이지 풀어봐봐. 필수예제 원래 같이 푸는데 너네 잘 할 것 같아서 너네가 풀어봐봐.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이게 풀라고 시키고 시간을 이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내가 또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은 내가 준 시간 안에 못 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 알겠지? 푼 친구도 있겠지. 근데 이제 못 푸는 게 맞아.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강 보는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 풀고 문제 풀어봐라고 하고 이거 편집 안 하거든. 그 편집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너네도 똑같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풀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어, 삼각함수 중에 사인이 주어져 있고 뭐 최대값이 이렇고 함수값이 주어져 있고 주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무조건 제일 먼저 주기부터 보는 거야. 주기. 자, 주기가 나와 있네. 주기가 4파이야. 그럼 사인의 기본 주기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근데 여기 잠깐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p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x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숫자로 나눠주는 거였어. 그래서 p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주의할 점은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번분수 잘 처리해봐. 이렇게 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지. 1분의 2p 파이 이렇게 돼. 그래서 p가 구해지죠. p는 2 이렇게 구해져. 자, p 주기 먼저 항상 보기. 주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값 생각해봐. 최대값. 자, 최대값을 내가 대문자 m이라 쓸게. 5라고 나와 있지. 그럼 최대값은 아까 누가 결정하는 거야? 최대 최소는 얘네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y축으로 b만큼 올린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a였을 텐데 위로 b 칸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저기 함수값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fx를 좀 우리가 p를 구한 걸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a 사인에다가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2분의 x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해보자. f 3분의 파이 집어넣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2분의 1이지. 플러스 b 그게 얼마? 2분의 7 해서 연립은 네가 하자 알겠지? 이거랑 이거 연립해서 a, b 구하면 돼. 연립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 넘어간다. 넘어가서 문제 2번 보자. 그 질문에 대한 그 기준치가 매우 낮으니까 학생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그 너가 모를 만한 거에 어떤 기준치가 되게 낮으니까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물어봐 알겠지? 그다음에 1번. 1번에 일단 봐봐. 여기서 얘는 문제가 이거 아마 인하대 기출인가 그럴 텐데 1대1 함수가 아닌 걸 찾으래.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건 이런 말이야. 한번 내용만 정리해 보면 1대1 함수 있지. 우리 지난 시간 월요일 날 정리했을 거야.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뭐만 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건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저렇게 단순한 거 있지?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함수가 좀 단순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자. 1번 y는 x3승. 이 정도 3차 함수는 나중에 미적분 시간에 그래프 배우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알려주겠지만 지금 이 정도 x3승은 그냥 알고 있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뭐만 해? 오른쪽 위로 증가만 하지. 증가만 하니까 이건 1대1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2번부터는 삼각함수지. y는 탄젠트 x.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탄젠트 x는 삼각함수니까 제일 먼저 주기부터 보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1x니까 주기가 파이야. 파이. 주기 파이. 그럼 탄젠트를 그리는데 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요 사이만 그리래.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탄젠트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 안에서만 딱 확인해 보니까 그래프가 증가만 해. 그러니까 이것도 1대1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3번. 3번은 뭘 그려야 돼? 코사인 2분의 x. fx가 코사인 2분의 x야. 그럼 삼각함수 그릴 때는 주기를 먼저 보기. 그래서 얘는 주기가 코사인의 기본 주기가 2파이야. 2파인데 뭘로 나눠야 돼? 2분의 1로 나눠야 돼. x 앞에 2분의 1 곱해진 거야. 얼마 여기가 4파이 이렇게 돼. 4파이. 그럼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코사인은 0, 일단 보니까 1에서 출발해. 0,1에서 출발하는데 주기가 4파이라고? 그럼 이렇게 그려. 난 이렇게 그릴 것 같아. 그린 다음 여기가 몇 파이? 한 주기 끝났으니까 4파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만 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보면서 답을 내보면 얘는 감소만 해. 감소만 하니까 1대1이 맞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답은 4번이겠다. 4번에 그려야 되는 게 sin 2x야. fx가 sin 2x.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 주기를 구해보면 주기 얼마냐 주기 이거. 2파이를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2로. 그럼 주기가 2로 나누면 주기가 파이야.
그럼 사인은 원점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니까 그래프를 한 주기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라고 딱 끝나는 거지.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 이렇게.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를 확인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얘가 1대1이 아닌 거야. 답은 4번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1대1이란 말 나오면 증가 감소 저런 얘기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이 교재 올해 개정하면서 그 삼각함수가 좀 약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문제를 좀 추가했거든. 거기 문제 3번 이제 넘어가 보면 문제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추가를 한 거야 중간에. 뭐 7번도 마찬가지고 그 한 5문제를 추가한 거니까 나 이거 안 풀래. 재미없어서 못 풀겠어. 그 밑에 해설이지. 유일하게 문제인데 밑에 솔루션 있잖아. 각자 공식 외워서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해야 돼. 그치? 하고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기초 수학을 한 친구들은 이미 그 클라이맥스 교재 기준으로 8번부터 뭐 8번, 9번 이런 걸 이미 기초 수학에서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또 해. 알겠지?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8번, 9번을 한번 풀어봐봐. 8번, 9번. 특히 8번 이런 거 잘 풀어봐봐. 8번. 문제 8번 얘기하는 거야. 8번 한번 잘해보자. 뒤에 9번 문제보다도 8번 문제가 좀 더 중요해서 되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풀어도 돼. 답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8번 딱 봤을 때 자, 이것도 기초 수학에서 좀 내가 많이 좀 자세히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바로 가볼게.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사인 값을 준다. 코사인 값을 준다. 탄젠트 값을 준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의 값을 주잖아. 뭐 코시컨트나 시컨트를 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예각으로 일단 그려. 그래야 문제 풀 때 편해. 예각으로 그리면서 여기 알파라고 놔. 보통 여기다가 각도를 주는 게 우리가 문제 풀어 나갈 때 좀 수월하니까 이렇게 무조건 요 그림 그리기. 그다음 저 일단 부호 무시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거 무시하란 얘기야. 그럼 사인은 우리 그림에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값을 매겨. 이렇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잘 나오는 숫자 여기 3이죠. 3 써주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놓고 출발. 근데 여기서 네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 알파라는 각도를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보면 알파가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으니까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이게 3,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얼사탄코에 보면 얼사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이 자식이 음수였던 이유는 그래서 그랬던 거야. 만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하는 쪽이 지금 뭔가 탄젠트 쪽이잖아. 탄젠트니까 탄젠트를 구해보는 게 당연히 맞아. 근데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 있겠지? 3분의 4 해놓고 이러고 끝내지 말고 요거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요 각도가 지금 몇 사분면? 3, 4분면이야. 혹시나 3, 4분면에서 탄젠트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야 돼 여기도. 탄젠트는 양수잖아. 얼사탄코 하면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돼. 그래서 문제가 개 쉽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 그러지 말고 승민아. 문제가 이렇게도 나와. 그래서 탄젠트 알파를 물어보면 3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가 2분의 알파야. 2분의 알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구하는 것이 각도가 2배. 각도가 2배 또는 절반.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 뭐야? 2배각, 반각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은 외우고 있지만 적용하는 게 잘 안 되잖아. 설명 들으면 아는데. 그래서 항상 생각을 배워야 돼. 생각. 각도가 2배 차이 알고 있는 것과 물어보는 거랑 2배 차이 또는 절반 차이 나면 2배각, 반각 떠올리는 거야. 떠올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탄젠트 2분의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x라고 둘게. x.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거. 이 알파. 알파는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로 쪼개볼 수 있어. 이렇게. 쪼개볼 수 있지? 알파를. 그럼 여기서 덧셈 정리 한번 써봐봐. 덧셈 정리잖아. 덧셈 정리. 덧셈 정리. 그럼 덧셈 정리 쓰면 어떻게 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탄젠트 외워야 돼. 공식 각자 외워줘야 돼. 플러스 탄젠트 여기 알파 이렇게 되고 2분의 알파 1 마이너스지? 곱해야 돼. 곱하면 제곱에 이렇게 된다. 둘이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자는 또 뭐가 돼? 똑같은 거 2번 더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내가 사실 덧셈 정리를 썼지만 덧셈 정리라는 걸 썼지만 이거 2배각 공식 쓴 거나 마찬가지야. 2배각 공식 한번 찾아봐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놓고 여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가 얼마였어? 여기가 3분의 4였어 아까.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탄젠트 2분의 알파가 여기 딱 보이잖아. 이런데.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가 간단하게 지금 탄젠트 2분의 알파를 x라고 놨으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고 2x 이렇게 돼. 2x. 그럼 요것이 얼마야? 3분의 4야. 이렇게. 3분의 4. 다시. 그러면 계산할 때 있잖아. 분수끼리 똑같다가 나왔어. 분수끼리 똑같다 나오면 x자로 곱해. 이렇게 곱한 걸 같다라고 식을 만들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곱하라고. 곱하면 여기 6x 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4 마이너스 4x 제곱. 자, 여기서 x를 구하시면 돼. 단순한 2차 방정식이니까 올라가서 정리하면서 2로 나눌게. 잘 정리해봐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서 2로 나눈 거야. 넘기면서 2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인수분 해볼까? 오랜만에 1, 2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2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구한 x가 탄젠트 2분의 알파였고 그게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탄젠트 2분의 알파가 얘 아니면 얘인데 보기에 이거밖에 없어. 아니다. 보기에 뭐밖에 보기가 난 없네. 보기에 뭐 있냐? 둘 중에 하나 있지. 보기에 마이너스 2만 있어. 그래서 보기에 일단 마이너스 2만 있으니까 이걸 답으로 고르면 돼. 근데 뭐 보기에 만약에 둘 다 있었을 수도 있잖아. 좀만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야? 탄젠트 2분의 알파를 구한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알파가 뭐였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았어. 근데 우리가 구한 건 탄젠트 알파가 아니라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가 몇 사분면에 속해 있는 각도인지는 나눠주면 되지. 부등식에서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누자. 그러면 90도가 돼버리고 2로 나누는 순간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4분의 3파이가 돼. 그럼 알겠지만 이건 90도고 얘는 4분의 파이 45도를 3번 돌아간 거니까 135도야. 그러니까 이건 몇 사분면이야? 각도가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는 얼사탄코 하면 사인만 양수.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음수였던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답은 이렇게 고르면 돼. 편입엔 또 이런 경우가 있어. 편입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이것도 답이었다고 쳐봐. 편입에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답이었잖아. 그럼 둘 중에 보기에 하나만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런 경우도 있어. 아무튼 그렇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본 건데 어쨌든 얘는 지금 여기서 답은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너네 이거 이제 내가 숙제를 막 시킬 거 아니야? 숙제 시키면 교재에 있는 문제 다시 풀라고도 막 시키는데 이 문제 참 질문이 많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나름 좀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 여기서 이제 답을 왜 이걸로 골라야 되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해했는데 시간 지나면 많이 까먹더라고. 지금 보면 내가 자기가 안 그럴 것 같잖아. 너 얘기야, 너 얘기 알겠지? 근데 질문하고 자 9번.
9번. 9번은 그러니까 편입을 막 이래. 나중에 기출 찾아보면 오타가 아니라 막 내 거 이제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집은 이제 3월부터 풀 텐데 문제집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나올 거야. 문제집 막 풀다 보면은 막 10이 여기 있다가 그 다음 문제 보니까 10이 막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오타 그리고 어떨 때는 10이 요 사이에 있어. 오타가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가 그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만들어. 그러니까 이나대 같은 경우가 그게 되게 심한데 이나대는 기출을 풀다 보면 이게 21년도 기출인지 22년 기출인지 23년인지 몰라. 번호마다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때는 영어. 여기서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문제를 풀고 뭐 이거 답 내는 거 1도 안 중요해. 저 문제에서 확장되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 봐봐. 메모 잠깐만 남기자.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공부하는 거니까. fx는 0. 그 다음에 fx는 gx. 이렇게. 내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쓴 건데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 fx는 c 정도로 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쓴 거야. 이렇게 gx. 셋 다 방정식이야. 이거 세 개 다 방정식. 방정식. 이렇게. 미적분에서 자주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방정식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한테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있잖아.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까지 배우거든. 그럼 2차 방정식까지 중딩들의 목표는 뭐냐면 방정식의 근을 찾자야. 야, 여기 정확히 x 얼마야? 그거를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정확히 찾자는 게 목표야. 근데 고딩만 딱 넘어가도 이 근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근은 컴퓨터가 구하면 돼.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야? 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근 중에서도 무슨 근?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실근의 존재성.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돼. 그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방법 중에 나중에 뒤에서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이런 걸 배울 거야. 우리 인간이 하는 건 그거야. 실근이 있어? 그럼 컴퓨터한테 시키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실근이 있으면 실근이 몇 개 있을까? 이거만 관심이 있고 이 관심 있는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있냐 없냐, 있으면 몇 개 있냐 이런 걸 따지는 방법은 무조건 그래프야.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그냥 독해가 돼야 돼. 얘는 y는 fx와 y는 0의 교점에 무슨 좌표를 구하는 식이냐면 x 좌표를 구하는 식이야. 거꾸로 가봐. 얘랑 얘 교점 찾아봐. 교점 찾으라고 하면 너네 어릴 때부터 같다라고 논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딱 같다라고 논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는다는 건 얘네 둘의 y 좌표가, 그지? 이렇게 보면 y 좌표가 같아지는 순간에 x를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잘 곱씹어봐. 이 식을 딱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y 좌표가,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놨으니까 교점의 y 좌표가 같아지도록 하는 x를 찾겠다는 거야. 그 x가 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야. 그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면 실근도 두 개고, 교점이 한 개면 실근도 한 개고,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y는 0이라고 하는 건 좀 특수한 그래프지. 얘는 뭐야? 그냥 같은 말로 x축인 거지. y는 0. 즉, 이 방정식은 왼쪽에 있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 그럼 여기 알파라고 쳐, 베타라고 쳐. 이 알파, 베타가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그려놓은 그림은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야.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무조건. 그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는 간단하게만 할게. 누구랑 누구의 교점을 구하면 돼? y는 fx와 y는 c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돼. 교점. 근데 y는 c라고 하는 건 뭐야? y는 c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x가 아니라 그냥 c니까. 그래서 상수함수는 무슨 선? 가로선을 긋는 거지. 가로선.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적당히 fx 그냥 그릴게.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 네가 열심히 fx라는 그래프를 배운 내용을 통해서 막 그려봤어. 그려봤고 그 다음에 c를 그려보니까 c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 가로선, 상수함수 이렇게. 교점이 몇 개야? 3개야. 교점이 3개니까 정확하게 이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면 그거는 실근이 정확히 구해지는 거지만 관심 없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교점이 있기 때문에 실근이 있는 거고 실근이 몇 개야 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는 3개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은 뭘 그리면 돼? y는 fx 그리시고 우변에 y는 gx를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거지. 자리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갈게. 그래프를 두 개 그려.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 gx를 그릴 때는 g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gx 이렇게. 그럼 교점이 생겼네. 이것도 교점이 생겼으니까 교점이 내 그림상 2개라고 치면 교점이 2개니까 실근 2개라고 하는 거야. 실근 2개. 당연히 실근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지. 10 나눠서 sin x랑 10분의 x를 그려도 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난 저렇게 할게.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려봐봐, 같이. 그래서 10 sin x부터 그려보자. 그럼 삼각함수를 나는 먼저 그릴 거니까 삼각함수를 그릴 때는 주기를 먼저 보기. 저 삼각함수의 주기는 2파이잖아, 2파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2파이가 돼.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저 앞에 10이 곱해져 있잖아.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 10 이렇게 되고 여기 최소값.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뭔가 그래프를 좀 더 정확히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라서 좀만 더 그려볼게.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칸이 파이니까 여기는 3파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보라색으로 그린 게 얘 그린 거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그릴 거야. y는 x. 얘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겠지. 근데 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마치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 그리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고 원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지나갈지 이런 식으로 지나갈지 기준을 잡아야 돼. 그 기준을 잡는 아이디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프를 2개를 동시에 그리는 건데 미리 선빵으로 이걸 그려놨잖아. 그 위에다가 얘를 또 그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냐면 요 놈 있지. 먼저 그려놓은 놈. 요 놈의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 자, 기준을 잡는 거야. 최대값. 최대값 얼마야? 10이지. 그 최대값을 얘가 언제 지나가는지를 찾는 거야. 기준 잡는 방법. 얘 최대값을 얘는 언제 지나가지? 그걸 찾는 거야. 그러면 수학에서 값이라는 건 y값이야. 즉, 얘 y값이 뭐가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야. 그 y값이 10이 되려면 몇 컴마 몇을 지나가야 돼? 10,10을 지나가야 돼. 그 점을 찍어. 그럼 10,10을 찍는다. 파이가 3.14니까 요 새끼 9점 얼마지? 9점 얼마니까 10은 요 정도에 있을걸? 이렇게. 그럼 10,10을 찍는데 여기 지금 얘 사인 여기 y값 10이잖아. 그 일로 와서 여기 탁 보면 여기가 10,10일 거야. 용도가 10,10 이렇게 되겠지. 10,10. 그러면 명확하게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면서 어쨌든 10,1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사인의 최대값을 y는 x가 언제 지나갈까를 왜 찾은 거냐면 이미 여기에서 y는 x라는 직선이 사인의 최대값을 찍고 올라가지. 그럼 그 이후부터는 절대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 기준을 얘가 제일 클 때를 잡아서 거기다 점을 찍고 그려주면 돼. 그 이후부터는 절대 안 만나.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돼. 그럼 교점 세봐. 교점은 하나, 2개, 이쪽에 일단 3개, 일단 3개 이렇게 있어. 3개 있고 물론 원점에서도 만난 거야.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럼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 이 문제 답 내는 거 1도 안 중요해.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야. 방정식을 봤을 때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센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프를 2개를 그려야 되니까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 덧대서 이거 그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교점의 개수를 세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먼저 그려놓은 거에 최대값을 얘가 언제 지나가는지를 찍어서 거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야. 마지막 포인트. 너는 이과잖아. 근데 이과라고 할게. 이과는 무조건 함수, 도형을 봤을 때 무조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네 이과 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정의역도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겠지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야. 대칭을 못 보면 그냥 문과거든. 봐봐.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이거 봤을 때 뭐야? 홀수승 기함수야. 사인은 대표적인 기함수, 홀수승 대표적인 기함수. 그러면 기함수라는 건 그래프가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도 원점 대칭이고 얘도 원점 대칭이야. 내가 그리는 함수가 대칭성이 동일해. 대칭성이 동일해? 그러면 이과는 계산을 덜 할 수가 있어. 뭐냐면 대칭성이 동일하니까 한쪽만 계산하고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대칭성이 이쪽이 코사인이었어. 코사인이면 요 자식이 y축 대칭이고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그럼 실제로 여기가 코사인이잖아. 그럼 내 기억에 아마 저쪽에 4개인가 나와. 이쪽은 3개인데 저쪽 막 4개야.
그러니까 대칭성이 다르면 당연히 둘 다 그려야 돼. 양쪽 다 그려야 돼. 그러니까 대칭성이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쪽만 그리고 2배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저걸 못 보면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 엄한 데를 굳이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쪽에 몇 개 나와? 3개 나왔으니까 저 반대편에도 3개 나온다고. 3개. 그리고 가운데 이거 원점 챙겨야 돼.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7개. 그리고 뭐 인하대가 저걸 계속 내는데 답은 늘 7개야. 7개. 근데 뭐 그 답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여기 생각. 그걸 잘 가져가면 돼.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잠깐 끊었다 갈 건데 너네 쉬는 시간 좀 갖고 뒤에 10번, 11번, 12번 풀고 있어 봐봐. 저희 잠깐 끊었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잠깐만 간단하게 리뷰할게. 그래서 내 여기 지금 그려놓은 거 보면 요거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근데 우리가 는 0으로 끝났으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내가 는 y로 바꾸잖아. 는 y로 바꾸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한 끗 차이지. y에 0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 그럼 내가 지금 여기 a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 여기를 2차 함수 그래프에다가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방정식이 되고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y 좌표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겠다는 거지. 근데 y 좌표가 0인 점들은 다 무슨 축에 있어? x축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를 찾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방정식의 실근이기도 한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최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실근이 2개란 얘기고 뭐 그림상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어.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 했던 거고 중근.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지. 그래서 아예 안 만났다라는 건 x축이랑 2차 함수랑 안 만났다는 건 실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아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즉 이걸 우리 같은 말로 뭐 허근이라고도 하지. 실근이 아니면 허근. 허근이라고 하지. 허근. 참고로 이 중근도 실근이야 일단 만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요 근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근의 공식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의 공식. 이거 모르면 외워야 돼 빨리. 2차 방정식 근 구하는 공식. 그럼 봐봐. 근을 구하는 공식을 잘 들여다 보니까 루트가 있고 루트 안에 요게 있지. 루트 안에 요게. 최대한 외우지 말라고 잠깐 설명하고 있는 거야. 루트 안에 요게 있잖아. 너네 어릴 때 기억 안 나면 받아들여. 루트 안에가 음수잖아. 음수면 이걸 우리가 허수라고 해서 이렇게 i라고 배웠어. 즉 루트 안에가 음수면 저 마이너스가 i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야. 음수면 허수. 그럼 네가 열심히 막 근의 공식을 썼어. 이 근을 구하려고. 근의 공식을 썼더니 요 안에가 음수인 거야. 음수면 당연히 무슨 근이겠어 그게? 허수니까 허근이겠지. 그러니까 결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슨 수면? 음수면. 음수면 우리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허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지. 그냥 하나만 나와 근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우리는 그때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1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양수야. 루트 안에가 양수면 실수야 실수. 루트 안에가 양수면 실수. 그러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근이 2개 나오잖아.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2개인 거지 보다시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실근을 2개 갖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는 역할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형태인지를 판별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별식 D라고 어릴 때 배웠지. 그래서 내 말은 근의 공식은 인간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고 이 근의 공식을 알고 있고 여기가 음수면 허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걸 미친 듯이 외우면서 헷갈려하는 것도 약간 병신 같은 짓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근의 공식은 인간적으로 외워야 되고 여기가 음수면 허수라고. 그러니까 음수면 이쪽인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 D가 양수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양수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거고 이때는 판별식이 0이면 나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할 거고 이때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할 거. 허근 이렇게 갖는다라고 할게. 이렇게 뭐 2차 함수랑 뭐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뭐 짝수 공식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되는 사람들은 하시고. 자, 봐봐 이제 해보자. 여기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건 다 상수 취급해야 돼. 지금은 상수 취급 이렇게. 근데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실근이 없어야 돼.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허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작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이 문제의 시작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출발하는 거야. 내가 저기 지금 지운 거 있잖아. 이거 공식 집에 있어.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b제곱 빼기 4ac로 가자. 그럼 여기서 b가 알죠? 요게 b야. 요게 b. 요게 c고 요게 a가 되는 거야. 1이. 그럼 b제곱 하면 얼마야? 16 사인
제곱 세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여기 24 바로 가자. 24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좀 숫자를 나눌게. 8로 약분하면은 8, 26, 8, 3, 24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 등장했어. 그럼 어쨌든 삼각함수는 함수를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하나로 통일하는 게 무조건 좋아. 통일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쓰는 거지. 사인 제곱 대신에 우리 뭐 쓸 수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쓸 수 있지. 이렇게. 저 공식 써가지고 정리 좀 할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먼저 쓸게. 플러스 2 하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함수를 통일한 거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응.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중학교 때처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1하고 2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부등식이 어떻게 돼?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해서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이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갈게. 코사인은 이 코사인 봐봐. 코사인은 얘 생각해봐. 얘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프 생각해봐.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작거나 같아. 그지? 근데 그 뒤에 뭐 더했어? 2 더했어. 2. 2를 더했으니까 직관적으로 가자. 이만큼은 항상 양수라는 거 이해되니? 항상 양수. 요 자식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잖아. 2를 더할 거니까 항상 양수. 둘이 곱해서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요 자식만 뭐가 되면 돼? 요 자식만 양수가 되면 돼. 이렇게. 요 자식만 양수. 일로 오자. 그럼 일로 와서. 그럼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너만 양수면 돼. 자, 이거 넘기고 2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면 돼. 거꾸로 돌아가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세타가 있을 텐데 그 세타가 일로 와서 그 세타가 여기 들어가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저 문제에 나와 있는 저 범위랑 저 범위하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앞으로 미적분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 근데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럼 내가 여기를 그린 이유 알지? 이거 각자 좀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를 그린 이유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저 범위 여기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요 사이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진하게 그린 게 저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를 그려놓은 건데 이 코사인 세타가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 코사인 최대값 1이지? 그럼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선 그어놓고 여기가 2분의 1이라 치자. 그럼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죠. 여기구나.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야. 여기.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세타의 범위는 여기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쪽.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러면 코사인이 항상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경계를 먼저 생각하긴 해야 돼. 경계라고 하는 건 딱 등호일 때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럼 대칭이지. 대칭이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3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 그림 그려서 여기 A가 되고 여기 B가 되는 거야.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A, B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계산보다는 지금은 판별식. 다시 복습을 해본 거고. 자, 11번으로 가자. 우리 11번. 빨리빨리 후다닥 넘어갈게. 여기 넘어가서 이것도 기초수학 교재에 있는 문제라서 이미 풀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야. 항상 자 대소비교 있지. 그러니까 난 이거 세 가지 대소비교.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 수학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이야.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하기. 알겠지? 뭐 간단한 거는 뭐 숫자 집어넣으면서 툭툭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크다 작다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크기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래프 그리기. 그럼 그래프를 뭘 그려요? 라고 하면 자 니은 봐봐. 니은 때문에 사인 x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탄젠트 x를 그릴 거야. 탄젠트 x.
왜 사인과 탄젠트를 그리는 거냐면 니은 봐봐. 니은은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라 볼 수 있고 디귿은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억 있지? 기억은 y는 x를 그릴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y값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대수 비교를 해보자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세 그래프는 나중에 미적분 1, 2를 다 배우고 나면 되게 이 셋이 엄청난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받아들이면서 가봐.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 실제로는 여기 사인 얼마냐? 진우야. 여기 사인 그래프. 여기 얼마지? x가 파이. 이게 한 3 정도 되잖아. 3.14 높이가 한 1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비율이 1대 3이어서 좀 납작하게 그려져. 실제로. 납작하게. 사인 그래프 그린 거야. 알겠죠? y는 사인 x. 그냥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잖아.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원점 근처에서 이렇게 그려져. y는 탄젠트 x. 그린 거고. 그다음 y는 x 그리면 y는 x가 원점을 지나가잖아.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지금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이 이거야. 뭐냐면 접선이란 얘기 들어봤지? 접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의 접선이 얘고 탄젠트도 원점에서의 접선이 이거야. 이건 받아들이기. 그래서 여기서 세 그래프가 원점에서 좀 전문 용어로 접해 있는 상태. 접해 있는 상태.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가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근데 우리는 뭔가 대소 비교를 2분의 1을 집어넣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2분의 1은 이렇게 있겠지. 이 정도 살짝 왼쪽에 2분의 1이 있을 거야. 파이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보자 이제. 니은이 뭐야? 니은. 니은은 사인 2분의 1이야. 여기 y좌표를 얘기하는 거겠지? 니은. 여기 y좌표.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탄젠트 2분의 1이야. 탄젠트 2분의 1. 여기 y좌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역. 기역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y좌표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기역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이제 그래프 하나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디귿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 뭐 여기가 니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기억나는 사람 있니? 내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앞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질문할 때마다 혹시 고등학교 때 그냥 몰라도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리미트 x가 할 때 이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오 1이야. 1이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도 하고 너네 대학생이니까 나중에 로피탈 배우면 뭐 아무튼 하거든. 그럼 봐봐. 이 의미가 잠깐 봐봐. 이 의미가 딴 데로 했는데 봐봐. 얘 의미가 x가 0 근처에 있다는 뜻이거든. 0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x가 0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0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0 근처에서 y는 x랑 y는 sin x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똑같으니까 비율이 1인 거거든. 비율이 1. 그러니까 여기 0 근처 봐봐. 0 근처 봐봐. 0 근처에서 이게 접선이다 보니까 0 오른쪽, 0 왼쪽 이렇게 보면 0.000000001 그런 걸 집어넣으면 사인에 집어넣나 탄젠트에 집어넣나 y는 x에 집어넣나 y값이 거의 어때? 같아. 그래서 그 비율이 거의 같으니까 1인 거지. 그래서 x분의 탄젠트 x도 1이고 사인 x분의 탄젠트 x도 1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 말은 여기 상황이 되게 유명한 상황이야. 여기. 그래서 그걸 이제 저거 문제 낸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물어본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소 비교는 무조건 그래프로 하기. 그래프를 그래서 y 값으로 대소 비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야? 리을 남았지. 자, 리을. 자, 리을은 2분의 1의 시컨트잖아. 시컨트보단 우리 코사인이 익숙하니까 코사인으로 좀 바꿀게.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꿨어.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코사인 2분의 1 올리면 2분의 1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모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랑 누구를 좀 비교해 볼 거냐면 디귿 봐봐. 디귿. 디귿이 뭐였어? 탄젠트 2분의 1이야. 탄젠트라고 하는 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뭔가 이렇게 분모를 통분해서 맞출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더라도 분수꼴이니까 분모가 똑같은 녀석을 두고 비교하는 게 맞아. 그래서 디귿을 택한 거고 이게 리을이지.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대소 비교하는 거야. 근데 분자끼리 대소 비교하는데 이미 분자끼리 대소 비교 끝났지. 아까 보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사인 2분의 1. 2분의 1이 더 큰 거지. 2분의 1이 더 크니까 분자가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리을이 제일 큰 거야. 이렇게 끝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답 내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야. 그치? 나중에 가서도 좀 바뀌어도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자, 12번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12번은 말만 하고 있어. 자, 12번은 요것만 가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필기만 해줄게.
사인 코사인 문제 풀다가 이런 게 나와. 이렇게 는 K 이렇게 이런 식이 주어지거든. 이렇게 사인 코사인의 덧셈 뺄셈 는 K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이 식이 보이면 양변 제곱하기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서 걔네 둘이 더하면 1이잖아. 양변 제곱 이렇게 제곱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곱. 저거 한 번만 제곱해 볼래? 요거 해봐.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나오죠. 중간에 2 사인 코사인 나오지. 코사인 제곱 나오지. 그럼 9분의 1이지. 내 말은 이렇게 해서 양변 제곱하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야? 1이야. 1. 그래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가 구해져. 이게 둘이 더하면 1이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에서 이걸 구하면 저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양변 제곱하기. 그래서 한번 답을 내봐. 하고 삼각함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넘어가서 이제 교재 여기 한번 봐봐. 역삼각함수. 여기서부터 이제 다 처음